안녕하세요, 언니들. 전설이 타로티스트 톡톡 타로의 팡팡입니다. 오늘은요, 날도 화창한데, 에피소드 없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빨리 보고 썸 타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시간이 없습니다. 급합니다. 후딱 보고 빨리 나가자고요. 오로지 언니들만을 위한 거니까 오빠들은요, 지금부터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오빠들 타로는 따로 올릴 거니까요. 그거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주제는요,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원하셨던 주제입니다. 이성에게 어필해 볼 수 있는 나만의 매력 찾기. 남친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나 혼자만의 매력을 찾아서 그걸 아주 무지막지하게 키워서 치명적이면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멋진 사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기에 놓여 있는 5개의 꽃잎 중에서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그럼 눈을 감아 보세요. 이성에게 어필해 볼 수 있는 나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매력을 언제, 어떤 장소에서 발산해야 가장 빛나 보일 수 있겠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남친으로 만들 수 있겠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눈 뜨시고요, 언니들. 여기 꽃잎을 선택해 주세요. 마음을 정하셨어요? 꽃잎 이쁘죠? 그죠? 고르셨어요? 그럼 제가 이 꽃잎들을 랜덤으로 한번 배열해 놓아 볼게요. 싱그러운 초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놓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 어떤 색깔이 좋아 보여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카드를 올려볼게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컵 3번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카드요. 빨간 꽃잎 있죠? 두 번째 카드는 완즈 8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요. 컵 9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는 컵 킹이 나왔어요. 오늘따라 컵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죠? 역시 사랑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이저 20번 카드인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하셨어요? 자, 이렇게 놔두고, 자, 그럼 언니들에게 주는 타로 카드 메시지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꽃잎이 전해주는 타로 카드 메시지예요. 우선 남자분이 어떤 외모와 성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당히 스마트한 분이라고 나왔어요. 똑똑하시고 여러 방면의 지식과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날카로운 판단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시더라도 잘 리드를 해 주시는 분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걸 보면 사랑 문제에 관해서는 좀 특이하세요. 남들의 연애 상담은 아마 다 도맡아서 해주실 분인데 정작 본인의 어떤 연애나 사랑은 서툰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자존심도 무지 강하세요. 그러면서도 상처는 또 많이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모습만 딱 보고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타입이시고요. 언니, 근데 이 남자분은요,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아름다운 로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른 분야에서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리드를 할 수 있는 성격이겠지만, 이게 사랑 문제를 보면요, 여기 보이세요?
귀엽죠? 그죠? 딱 요거예요. 애기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애기 아시죠? 아기, 베이비. 잘 챙겨주는 여자분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요, 이분은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다 벗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이라도 다 빼주고, 심장도 빼주고, 충성을 맹세할 만한 의외의 순정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호감형 얼굴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외모 또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으시더라도 명품 브랜드의 옷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니랑 나중에 사귀게 되어서 데이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시더라도 주변 분들이 어떤 시선을 받게 되실 거예요. 시선 집중이라는 거지. 한 곳에 빡 몰리는 거야. 그렇다면 제일 예쁘게 어필해 볼 수 있는 언니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카드를 바꿔봤어요. 이렇게 지금 바꿔보면 뽑은 카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언니에게는요, 지금 첫 카드를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예쁜 마음이 있고 솔직함이 있는데 그게 특히 매력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그 남자분을 만나시게 되면요, 요 카드하고 요 카드 있잖아요. 요 카드하고 요 카드가 함께 나오면요, 진짜 끝내주게 좋은 거거든요. 뭐냐면요, 겉궁합, 속궁합이 다 맞다는 얘기예요. 야하죠.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요. 이 카드는요. 연애하시려면 언니한테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카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언니가 솔직하고 진실된 성격이라서 터놓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요. 올해는 조금 방향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지나칠 정도로 언니의 어떤 속마음을 다 주지는 말라는 거죠. 언니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미리 다 이렇게 내보인다든가, 언니 자신의 어떤 과거라든지 사생활 부분을요, 숨김없이 모두 다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진실되게 사람을 마주함으로써 서로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자는 언니의 착한 의도는 좋은 것인데요. 근데요, 어떨 때는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고, 얘기해야 될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다 털어놓지는 말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언니 자체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언니는 어떤 재치와 순발력으로 극복해 나갈 분이세요. 부드러운 융통성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현실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언니 뜻대로 조금 되어가지 않고 조금 어긋나 보일 때가 오더라도요,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두 사람의 사랑에만 집중하려는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문자나 카톡을 해도 연락이 없는 때가 올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답장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래요. 상대방에게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일 뿐이지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 카드 보면요,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언 카드를 볼게요. 조언 카드. 보이세요? 이렇게 조언 카드예요. 이건 뭐냐면요, 위에 글자는요, 문장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밑에는요, 보이세요? 밑에는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의 타이밍이 너희 연애 생활을 결정 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신이 정해주는 어떤 타이밍이라는 것이 앞으로 언니의 사랑을 결정해 주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조언 카드에도 나와 있듯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분을 만나게 될 거고, 그게 신이 정해 주시는 타이밍이 그러면 언제일까?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카드 이렇게 배열상으로 쭉 보면요,
이거 전체 이걸 다 봤거든요. 쭉 다 보고 다 뽑아봤는데 7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석 달이 좋다고 나왔어요. 사실 7월 달에 만나실 분에 대해서는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집착이 많으신 분이라서 언니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도 잘생겼겠죠? 근데 이 석 달 중에서는요, 사실은 11월 달에 만나실 분이 제일 좋고요. 10월에도 뭔가 이렇게 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운은 있지만 그다지 강한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쩌면 11월에 이루게 될 만남을 위한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10월 달은 일단 가볍게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11월 달. 11월 달인데 그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팍 밀어붙이는 힘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봐야 될까?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될 장소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어디가 좋냐면요.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운동하면서 인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안면을 튀게 만들 수 있는 스포츠 센터도 좋다고 나왔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어쩌면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매일 아침 달리다가 눈인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실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언니 아침에 어차피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안 일어나세요? 조깅도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 거야. 언니가 막 달리는 거지. 이쪽에서 막 길 간다, 달린다, 다 달린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둘이 만난 거야. 또 똑같은 길을 이제 맨날 달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갔어. 그 다음 날은 이제 조금 문장이 길어지죠.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다. 네, 좋은 아침이네요. 그리고 막 또 달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운명의 날이 다가온 거죠. 운명의 날이 딱 달리는데 멈춰섰어. 서로 멈춰서 바라보는 거야. 이거거든요. 이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띠띠띠띠띠띠. 음, 그게 그러니까 조깅 좋다는 얘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사랑도 튼튼. 조깅. 그냥 성당이나 사찰 같은 종교 시설도 괜찮다고 나와요. 뭐 특별한 어떤 종교나 신앙이 없으신 분이라도 우연히 유명한 어떤 사찰이나 성당 혹은 교회 구경 가셨다가 상대분을 만나실 수도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심심한데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보자. 이거 좀 바꿔보자. 그죠? 자, 유명한 이제 사찰에 언니가 갔어요. 근데 소원 성취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럼 3,000배를 한번 해볼까 하기로 결심한 거지. 그래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딱 들어가니까 옆에 어떤 남자분이 다 가져서 아주 정중하게 이제 3,000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여튼 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빡빡빡빡. 그래서 옆에서 절을 하고 있는 남자는 아주 열심히 절을 잘하고 있는데 언니는 가고 하다가 이게 처음이라서 언니가 조금 힘든 거야. 그래서 일어서다가 절하고 일어서다가 철푸덕하고 자빠진 거지. 그랬더니 옆에서 절을 하고 있던 남자가 괜찮으십니까? 네네 괜찮. 서둘러서 일어나던 언니 갑자기 다리 힘이 빠지면서 다시 철푸덕 쓰러지려는 순간에 이 남자가 잽싸게 안아주는 거야. 안아주는 게 좀 이상하다 그죠? 잽싸게 잡아줌. 그러면서 뚜리 띠로리 띠로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띠로리 그러면서 제3의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3의 인물 등장. 딱 누군지 아세요? 동자승 엑스트라 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살님들 오늘이 3,000배 이벤트 커플로 탄생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기념으로 커플용 목탁 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 그러고서 나간다. 아, 그러 아니네. 커플용 목탁 세트라니. 그럼 둘 다 출가하라는 얘기잖아. 그건 진짜 아니다. 그죠? 목탁 세트 얘기는 취소 취소. 응. 어쨌든 그렇다고. 아니면 성당에 두 분이 가셨다가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셨는데 묵주 팔찌라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는 거야. 아, 정신 차려야지. 언니들이 그러시겠다. 팡팡이 저거 리딩 하다가 또 엉뚱한 데로 빠져버렸다. 아니거든요. 리딩은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리딩도 잘하거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11월 달에는요, 결혼 상담소 같은 것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나왔어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만남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학교 캠퍼스도 괜찮다고 나왔지만, 언니들, 학교는요, 공부하는 곳이니까 패스하시고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의실 밖이나 교실 밖에서는 딴 생각해도 상관없죠? 교실 밖이니까, 강의실 밖이니까. 강의실 안에서는 딴 생각하면 안 됨. 강의실 밖에서는 딴 생각해도 됨.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데서 그런 장소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번엔 언니 한번 해보자고. 아셨어요? 파이팅! 언니의 사랑을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 두 번째 꽃잎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선 어떤 남자분을 만나시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거부터 볼게요. 이걸 보면요. 조금 까칠한 면이 있긴 해도 뛰어난 두뇌와 직감을 가진 아이디어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승부욕도 강하셔서 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의지도 있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열정과 노력도 아낌없이 하는 성실한 분이시긴 한데요. 조금 인생에서 이동과 변화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니가 이분과 사귀게 되면 이 남자분을 좀 잘 잡아주고 잘 챙겨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언니가 일단 이분을 만나시게 되면요. 서로, 그러니까, 요 카드 보면요. 그 눈에 콩깍지가 생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아예 안 보려고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붙였다 떼었다 하는 가벼운 어떤 포스트잇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초강력 접착제를 붙인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시게 될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 남자분에게 어필해야 될 언니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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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 어질고 순수해 보이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언니 스타일이라고 나왔어요. 남들이 보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도도함도 또 다른 매력으로 나와 있고요. 사실은 언니 자체가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언니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이렇게 드러내려 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것도 남자분들의 눈에는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매력적인 신뢰감도 준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호기심이 생기고 언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관심이 생겨나게 된다고 나와 있네요. 다만, 이번에 이 남자분과 만나시게 되면요. 언니가 있잖아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그대로를 유지하시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모션도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어떤 베풀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늘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겸손히 하셨다면 이 남자분과 사귀게 되실 때는요,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보자. 어디 갔지, 인형이? 자, 이러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인형 하나, 남자분, 언니. 남자분, 언니. 거꾸로 해볼까? 남자분, 언니. 남자분이 그러는 거지. 고마워. 네가 있어서 일이 잘 풀렸네.
그럼 예전의 언니다. 이건 예전의 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겸손, 겸손, 극겸손 모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지. 띡띡띡띡 남자분이 온다? 아, 고마워. 이제 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니. 거봐, 내가 있으니까 좋지?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있으니까 좋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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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나도 네가 좋아. 깍깍. 아, 깍깍은 아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물론 맨 끝에 깍깍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까마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남자분이 그러실 거 아니야. 이렇게 멋진 여자가 내 곁에 있으니까 내가 더 일이 잘 풀리고 그러는구나. 하하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자꾸 남자분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반복 학습. 빨간 펜 모드로. 아셨죠니? 왜냐하면요. 그게 사실이거든. 언니가 있어서 저분이 빛날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분은 언제 만날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이분을 만날 시기와 장소. 이 남자분은요, 전체 카드에서 배열해서 뽑았을 때 5월, 7월, 12월이 만나실 가능성이 가장 커요. 언니 에너지가 그때 가장 강력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흐름상으로는 5월이나 7월보다는 12월이 훨씬 좋다고 나왔으니까 12월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적의 장소는요, 이걸 보면요, 최적의 장소는 휴양지,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곳이 좋다고 나왔거든요. 스키 타러 가는 리조트도 좋고요. 온천지나 어떤 찜질방 같은 것도 좋아요. 근데 언니, 온천지가 좋다고 한 것이지 동네 목욕탕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남녀 따로 들어가는 동네 목욕탕 생각하시고 실천에 옮기셨다가 나중에 뜨거운 물에 피부만 탱탱 불어 터져가지고 오셔갖고 팡팡이 저거 안 돼 하면 욕하시면 안 된다고. 아셨죠? 뜨끈뜨끈한 호텔 어떤 겨울 패키지도 참 괜찮은데, 근데 이런 건 너무 엄마 아빠들 얘기처럼 보일까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튼 땀내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주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만나시게 된다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놀이공원 같은 어떤 테마파크도 좋다고 나왔으니까 친구분들과 가볍게 놀러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대형 서점 있잖아요. 대형 서점. 그것도 괜찮고요. 가끔 백화점 안에 있는 어떤 서점 있잖아요. 그런 곳도 방문하셔서 책 읽어보는 척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읽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왜 읽어보는 척을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화내지 마세요. 책만 읽고 있으면 진짜로 책만 읽다가 온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읽는 척 하면서, 책을 읽는 척 하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보라니까요. 뭘 봐! 이러지 마시고 힐끔힐끔 모드 있잖아요. 그런 모드로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언니. 응? 자, 그럼 이제 조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조언 카드. 조언 카드 나왔어요. 위에 써 있는 글자는요, 독일어로 상호 의존성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밑에 해석해 드릴게요. 욕망을 억누르게 되면 너희 연애 생활, 그러니까 그 연애 생활은 여기서 사실은 이런 단어가 들어갈 때는 연애 생활이 보기에는 성생활에 가까웠대. 모르겠다. 19금이 되면 안 되니까. 연애 생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욕망을 억누르게 되면 너희 연애 생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오잉? 이렇게 해석해 드리니까 좀 놀라셨죠? 그게 아니 부정적인 영향이라니 이러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러셨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요. 언니와 그분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고 기댈 수 있는 사이가 돼서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다는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갖게 되는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지 말라는 뜻이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억누르면요 나중에 팡 하고 터져버린다니까요.
억누르면 나중에 폭발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잘 발산하시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망의 화신이 된 것처럼 눈이 빨개서 돌아다니시면 절대로 안 돼요. 눈이 빨개서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눈치 못 채게 약간의 어떤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셨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음, 저게 사람이니? 밤도깨비니?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되거든요. 미묘하면서도 뭔가 요상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언니 듣고 계세요?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이 완전히 나한테 뻑 갔어. 나한테 완전히 빠진 거야.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 빠진 콜라처럼 흥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아, 저 여자가 날 좋아하는 건가? 안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알쏭달쏭, 와, 몰라. 뭐가 이리 복잡한 거야? 이런 복잡, 미묘한 혼동감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언니 곁에 올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는 거지. 상대방을 일종의 어떤 혼돈 속에 몰아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불러요. 미르당. 무슨 프랑스어 같죠? 미르당. 줄여서 얘기하면 밀당. 어디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시골 잡종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시골 잡종. 그러니까 우리도 밀당 이런 거 말고 미르당. 어쨌든 언니 미르당 잘 하시고요. 12월에는 따끈따끈한 호빵 같은 사랑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기 이 모든 카드가 언니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엉뚱한 대쉬로 무조건 확 덮치지 마시고요. 미르당 기억하세요. 미르당을 잘 하셔야 이루어내실 수 있대요. 그래야 운명이 되는 거예요. 언니 사랑을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미르당. 아, 세 번째 꽃잎이 전해주는 카드 메시지입니다. 우선요, 상대 남자분 모습부터 보자고요. 이 남자분은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 분이시라고 나왔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열정적으로 즐기시고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요, 매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 한마디로 믿음직스러운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말수가 조금 적으시고 조용한 분이시고 아빠나 오빠처럼 든든한 어떤 포용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언니가 만약 이분과 사귀게 되면요. 언니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좀 속상할 때 있잖아요. 이분은 웬만하면 화를 내지도 않으실 거고요. 오히려 괜찮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실 따스한 분이시라고 나왔어요. 게다가 이렇게 보면 요 카드 있잖아요. 요 카드하고 요 카드 미남이나 미녀들에게 많이 나오는 카드인데 여기에 이렇게 뜬 걸 보면요. 잘생기신 분 같아요. 다만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일이 없으시면요. 오히려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이분하고 데이트 하실 때에는 언니가 이분을 걱정하셔서 일을 줄이라는 말씀을 해도 어쩐지 일 욕심을 놓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일 자체가 이분에게는 활력소이자 살아가는 재미니까 일을 줄여보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언니가 가끔씩요 건강 확인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한 번씩 챙겨봐 주시고 하면 이분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 다가서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언니는 어떤 매력을 어필을 해야 사랑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카드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니는요.
어떤 지적인 외모와 자신감 그리고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매력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죠, 그분하고.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점, 그리고 사람들을 좀 소중하게 대하면서도 자존감 또한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남자들에게 특히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나왔어요. 예의도 바르시고 일 처리도 꼼꼼하게 해나가시는 부분이 남자분들에게는 야무지게 보이고 그들 좀 예뻐 보이는 매력인가 봐요. 그다음에 언니가 조금 뭐랄까 스타일이 좋다고 나오시거든요.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점도 아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언니를 보면 금방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은 언제쯤 마주하시게 되실까?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요 카드 전체 이렇게 보면요. 사랑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시기는요. 올해 9월과 10월이고요. 그 기운이 11월까지 쭉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11월에는 조금 약해지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에 좀 적극적인 활동성을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많은 장소는요. 이렇게 어떤 공연하는 장소, 공연장 같은 곳 있잖아요. 그거하고 길거리 공연 장소, 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놀이공원 무대 같은 것도 괜찮아요. 놀이공원 무대 같은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흥겨워하는 곳이면 다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는 가능하면 많은 곳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곳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을 마스크 잘 쓰시고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조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조언 카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조언 카드예요. 위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너희 어떤 연애 생활에 대해서 조금 낙천적이 되라고 나왔고요. 밑에 보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너희 사랑에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거라고 나왔거든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 그게 좋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휴, 그런 멋진 남자가 있겠어? 이런다든지, 아휴, 그런 남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냐고, 이런 부정적이고 아주 약한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달 카드가 주는 조언이기도 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이세요? 안 보시나? 이거 해볼게. 이렇게 누워서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저기 나른하고 몽롱하게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서 팍 일어나시래요. 씩씩하게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시면 일단 일어나서 씩씩하게 걷게 되면요. 씩씩한 미래와 사랑이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일이나 공부에 힘을 쓰시는 것처럼 사랑에도 좀 힘을 써보세요. 그럼 언니 앞에도 그 분이 오실 문 있잖아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언니도 일 욕심, 공부 욕심이 많으신 분이고 상대 남자분도 역시 그런 열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두 분이서 만나시면 서로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실 거니까 두 분은 행복해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이팅하고 언니 앞에 있는 문을 확 열어보세요. 제가 있는 힘껏 응원을 할 테니까요. 잘해봐요, 언니. 기회를 꼭 잡으세요. 기회. 파이팅! 네 번째 꽃잎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선 남자분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언니? 잘생기셨어요. 세련된 외모를 가진 호감형 스타일이셔서 주변 여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그런 분이신데 의외로 혼자 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어떤 외톨이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사교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서 잘 어울리고 밝아 보이시지만 의외로 자신만의 세계에서 외로움도 즐기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은요, 사실 다가가기가 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늘 사람들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기 때문에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강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만나게 되면 오히려 바람 같은 거라든지 양다리라든지 그런 일은 일으키지 않는 아주 성실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람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인기는 있는데 바람둥이는 아니라는 얘기지. 물론 이 남자분을 좋아하는 주위 여자분들은 간혹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알 듯 모를 듯 애매모호해서 이 남자분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다리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의외로 말이죠. 이런 남자분은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는 하는데 자기가 진짜 좋아해서 고백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자기 마음을 분명히 표현해주는 솔직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아무리 뭐 이렇게 옆에 가까이 와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친절하게 대준다. 그러면 그건 썸 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친절한 성격 때문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절한 성격. 그 사람의 천성이 친절하기 때문에 다 잘해주는 거야. 어쨌든 이분하고 언니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달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고 보이실까 모르겠네. 이렇게. 이분하고 언니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은 달. 7월, 11월, 12월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통은 에너지가 크고 작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언니한테는 석 달 모두 그러니까 세 달 모두 7월달, 11월달, 12월달 이게 모두 강한 에너지가 흐른다고 나왔으니까 7월달, 11월달, 12월달은 행동의 폭을 좀 더 넓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여기 보면 조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조언 카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위에 있는 단어는요. 독일어로 화해라든지 그러니까 화해한다고 할 때 그 화해 또는 조정해본다 또는 속죄한다 이런 뜻을 가진 독일어가 나왔는데 이건 거의 종교와 관련된 암시가 깃들어 있는 메시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이 아래 문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보이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너희 과거 속에 있던 누군가가 너희 인생, 너희 삶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어. 그 뉘앙스가 예전에 어떤 알고 계시던 분, 사귀다가 헤어졌거나 그런 분일 것 같은 메시지거든요. 게다가 보세요. 이제 요걸 보게 되면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언니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언니의 에너지가 제일 잘 흐르는 곳은 이렇게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서점이라든지 또는 산이라든지 계곡 또는 종교 시설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뜰 때는 사실은 좀 이런 게 필요해요.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행동을 보여줘야 될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 장소적 의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언니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카드를 이렇게 쭉 보더라도 이 카드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자기 관리가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늘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남자분들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어떤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그런 노력하시는 모습 있잖아요. 사랑, 결혼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남자분들에게는 매력으로 느껴지는 요인이라고 나왔는데요. 다만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다가 오고 있는 기회도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어느 정도 대담성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언 카드 있잖아요. 이 조언 카드처럼 언니의 과거 속에 누군가가 언니 인생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는요. 사실은 언니에게 그 남자분이 고백하려고 했었다가 그때는 언니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건지 아니지 너무나 헷갈리는데
어렸던 나이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만두기로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는요 조금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렇게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저거 팡팡이 저거 쓸데없는 것도 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타로 리딩만 하면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쵸, 언니? 안 그래요? 어렸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이 세상은요. 너 하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지. 절대로 그건 아니죠. 내가 죽으면 하나의 세상이 끝나버리는 건데 잘 돌아가긴 뭐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그냥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만 잘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 세상만 잘 돌아가든 그 사람들 세상이 안 돌아가든 뭔 상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쓸데없이 보이는 이런 걸 또 할 거예요. 왜냐고요? 재밌으니까. 누가? 내가 재밌으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놔두고. 자, 남자분이 걸어간다. 자, 언니도 걸어온다. 남자분이 그러는 거야. 남자분이 딱 멈춰선다. 언니가 쭉쭉쭉 가다가 한데 탁 뒤돌아보더니 다시 왔어. 다시 와갖고 하는 얘기. 저기요, 혹시 저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남자 반응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이거 이러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그걸 눈치채고 있었다니. 이러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첫 번째 패턴인 당황 패턴. 발음도 어렵다. 그죠? 당황 패턴. 자, 그러면 두 번째 패턴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혹시요, 저 좋아하세요? 뭐예요? 제가 왜 득을? 이런 걸 소위 뜬금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뜬금 패턴이 나오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난이에요, 장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야. 괜히 이봐요, 야, 장난친 거 가지고 참나 왜 정색을 하고 난리야, 이 바보 새끼야, 이러지 말고요. 근데 언니 이렇게 못 하시죠? 저도 그래요. 못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본 거지. 야, 왜 난리야, 이 바보 새끼야. 이거 재밌다, 그죠? 언니도 지금 한번 따라해봐요. 야, 왜 난리야, 야, 바보 새끼야.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바보 새끼야. 어쨌든 언니 이번에는요 좀 씩씩해져서 기회를 잡아보시라고 제가 한번 해본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좋은 분이 손을 잡으시라고요. 머뭇거리다가 그냥 흘려보내시면요, 내년 설날에 떡국을 드시다가 채서 소화제 드실 수도 있단 말이지. 이 얘기 들으시고 팡팡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웬 악담이야? 이러면서 방망이 들고 쫓아오시는 건 아니겠죠? 언니, 이건요 악담이 아니고요 농담이에요. 언니 보고 기회를 꼭 잡으라고 하는 처절한 팡팡이의 몸부림이자 몸바쳐 소리 지르는 팡팡이의 응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응원할게요. 언니 꼭 잘해보세요. 알았죠? 잘해보시는 거예요. 하트. 다섯 번째 꽃잎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다가올 남자분 모습부터 볼까요? 이 카드 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21세기를 주름잡는 귀염둥이 허세꾼 같죠? 아니나 갑자기 이 말을 들으시고 뭐야? 나 일단 허세 장렬하고 만난다는 거야? 팡팡이 너 내 소리 한번 맞아볼래? 이러면서 화내실라. 아이고 그건 아니거든요. 타로 카드는요 배열법과 전체 카드 맥락에 따라서 똑같은 카드라도 의미가 다르게 나와요. 이 배열은요 언니에게 다가올 남자분의 좋은 모습을 보는 배열이기 때문에요 허세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안심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뭐냐? 이 첫 번째 카드는요 남자분이 아주 재치있고 활발하고 융통성도 있어서 여자를 웃게 만들어주는 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순발력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남자분이 늘 유쾌하고 활발한 분인 줄로 알고 계실 건데요. 근데 사실은요, 이 두 번째 카드를 보게 되면요, 그건 겉모습만 봤을 때만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여린 감성과 상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겉으로만 즐거운 척, 대범한 척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자기 내면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더 쾌활하고 즐거운 모습만 자꾸 이렇게 내보이려고 하는 것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덜렁이처럼 보이지만 이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이런저런 생각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늘 웃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남자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는 잘 모르세요. 그저 덜렁대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인데요. 음, 자기 감정을 아마 드러내어서 주변 분위기를 아주 싸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람들과 어떤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려고 하고 주변 분위기를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순수한 심성을 가진 분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니 카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볼게요. 언니 카드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언니 카드. 이 세 장의 카드가 이제 언니 카드인데요. 이 세 장의 카드가 언니가 가진 매력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로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 카드 볼까요? 아니, 이거부터 보자. 그러면 메이저 8번이 나왔는데요. 힘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건요, 남자들이 언니를 바라보게 되면 보통은 따스함을 느끼고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편안하고 안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언니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 이건 검시종 카드가 나왔는데요. 서투르게 보여도 생각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이 하는 모습이 어차피 매력적이고 귀엽게 보인다는 뜻이고, 이거는요, 완즈킹이 나와 있는데요. 열정적으로 밀어붙였던 지난날의 언니 모습이 쭉 사람들, 남자분들 눈에 쭉 비춰오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카드 전체의 별을 보게 되면 언니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씩씩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어떤 깊은 곳에 아픔이 있고 이러저러한 생각도 많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떤 실망감도 느끼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다만 언니는요, 이 남자분처럼 마음을 억누르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애써서 억누르는 성향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헤쳐나가실 분이세요. 그게 언니만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가진 상처처럼 마냥 이렇게 꽉꽉 억누르기만 하는 그런 아픔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조절 능력이 언니가 가진 커다란 매력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남자분과 인연이 닿으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힘 카드가 나와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아끼고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부러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제는 내려놓고 살아가도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해 주려는 뜻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남자분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여기서는 이 배열에서는요, 마음이 조금 힘드신 분인데 억지로 아무렇지도 않으신 척 살아가고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시게 되면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어둡지는 않을까 또 걱정되실 만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유쾌하고 즐겁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언니를 늘 웃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냥 그저 아주 얕은 술수나 천박한 농담으로 도배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면서 어떤 편안함과 유쾌함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남자분은요, 열심히 자기 일도 하면서 마음 씀씀이도 괜찮고 어느 정도의 결단력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이니까 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럼 조언 카드를 한번 볼게요. 놔두고 조언 카드요. 조언 카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랑의 조언 카드요. 서로 만나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만나게 되다. 여기 아래에는요. 이렇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서로 속마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너희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장소를 뽑아놨는데 장소 카드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분이 만날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으로요. 이렇게 템플스테이나 종교적 수련원, 어떤 술집, 그 다음에 클럽, 그 다음에 바다나 계곡 같은 여름 휴가지, 이런 장소들이 나왔거든요. 이 장소들은 그냥 아무데나 나열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템플스테이 같은 어떤 종교 시설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건 다 아실 테고, 술집은 뭐냐면요. 술집은 왜 그러실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잔하기 위해서 술집에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술집이라는 곳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을 때도 가는 곳이고, 쉬고 싶을 때도 가는 곳이잖아요. 여름 휴가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많은 장소가 거의 다 비슷한 곳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인연의 끈이 아마 강하게 이어져 있는 기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움과 배려심이라는 매력이 그분에게는 좋은 치유가 되고 좋은 사랑이 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요. 언니 역시 그분으로부터 즐거움과 어떤 유쾌함, 웃음을 받게 된다고 나오니까 두 분의 인연이 이어지게 되면요, 서로에게 어떤 좋은 어떤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다음에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는 것이겠죠. 물론 사람이니까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상처 한 번 안 겪어본 사람, 아픔 한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남친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심심풀이로 만나서 맨날 술 마시고 춤추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만 시간을 때우는 사이라면, 글쎄요, 저는 그건 너무 공허해서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 사실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더 쓸쓸해지고 조금 사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물론 만나서 서로 즐겁게 놀고 스트레스를 풀다 오는 사이라면 생활의 어떤 활력소,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친이라면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울메이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혼의 동반자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를 응원해주면서 힘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진정한 남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과 상처라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렇게 따스하게 이해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이런 말 해주면서 위로해주면 그게
살아나갈 때 바탕이 되고 존재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게 되고, 그게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그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그래서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엔요,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내 편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든든해져서 사는 게 그렇게 팍팍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언니? 언니, 그래도 결론은 역시 돈인가요? 돈 좋죠. 돈 좋은데, 근데 이 남자분 있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배워보려고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실 거니까 그 마음이 예쁜 거고, 그런 예쁜 마음이 있으면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젊으시니까요. 마음도 젊으시고. 그럼 언제쯤 언니에게 만날 기회가 올까? 제가 이 전체 배열을 수정을 해서 이거를 뽑아봤거든요. 에너지가 강한 시기는요, 이 전체에서 6월달, 7월달, 그리고 12월달이라고 나왔어요. 가장 좋은 달은 7월이고요. 그 다음 달은, 그 다음으로 좋은 달은 6월달, 마지막으로 12월달이라고 나왔거든요. 어, 날짜 뽑는 게 사실 좀 되게 어려워요. 사주도 좀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날짜는 미리 뽑아봤는데,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에 가장 제일 강한 에너지가 있는 달은, 그러니까 7월이니까 언니가 다가오는 길을 잘 받아들여서 인연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스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어디 있었어? 여기 이 메이저 카드, 요 카드요. 메이저 카드도 보셨고, 그 다음에 요 메이저 카드와 그 다음에 이 카드들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에 요 카드요. 요 카드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저기 전체가요 보면요, 어려움이 극복되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라고 나오니까 전 이 두 분이 꼭 인연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타로는 부부관계 인연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친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지금은요,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고 가슴 따뜻한 그런 사랑만 알아보는 거니까요. 잘 되셔서 언니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니 자신이 빛나야 언니 주변도 밝아지고요. 그걸 언니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언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 밝은 기운이 언니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게 언니의 매력이니까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요. 힘내세요, 언니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들. 사랑해요.